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웨이 5G 통신 칩에 대해서 추가로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 하웨이가 내놓은 5G 통신 칩이 들어간 스마트폰 메이트 30이죠. 메이트 30의 성능은 어느 정도일까요? 하웨이가 독일 이파에서 공언한 대로 퀄컴의 스냅드래곤, 삼성전자의 엑시노스보다 성능이 더 뛰어날 수 있을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 하웨이 공원에는 가장이 들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퀄컴 삼성의 칩 성능을 이렇게 단기에 뛰어넘긴 어렵다고 본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일전 방송에서 언급한 대로 중국 특유의 오보가 있긴 하더라도 하웨이가 가장 먼저 5G 통신 칩을 적용한 스마트폰을 출시한 것 자체는 인정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짜 메이트 30의 성능이 어떨지에 대해서 곰곰이 따져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미중 무역 분쟁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하웨이가 이 경랑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자초될지에 대한 힌트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하웨이 5G 통신칩은요, 하웨이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이 설계하고 대만의 TSMC가 7나노 극자외선 EUV 공정이죠. 이 극자외선 EUV 공정을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 칩이 적용되는 게 바로 9월 19일, 그러니까 이달 19일 선보이게 되는 메이트 30입니다. 일단 우리가 따져봐야 할 게 팹리스 업체 하이실리콘의 설계 실력인데요. TSMC가 이미 실력이 공인된 업체이지 않습니까? 파운드리 1위 업체고 하웨이는 이 파운드리의 경우 모두 대만 업체 TSMC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번 칩의 경우에는요, 7나노 EUV 공정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엄밀히 보면요, 5G 통신 칩이 7나노 공정을 통해서 제작된다고 해서 설계업체의 역량이 뛰어난 것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7나노 공정은 제조 역량이죠. 그렇다 보니까 파운드리 영역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나노 공정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 하이실리콘의 실력이라기보다는 TSMC의 실력으로 보는 게 맞다는 뜻입니다. 7나노 공정을 활용해서 칩을 만든다고 설계 업체의 경쟁력으로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팹리스 업체가 첨단 공정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다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이실리콘의 경우 이 통신칩을 8나노 핀팩 공정으로 만들 수도 있고 7나노 EUV 공정을 통해서도 만들 수 있는데 7나노 EUV 공정을 통해서 이번에 만들었다고 해서 설계 역량이 뛰어나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 팹리스 업체 하이실리콘이 7나노라는 그 최첨단 공정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요, 하이실리콘의 역량을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얼마 전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디지타임스에 재밌는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요, 하웨이 자회사 하이실리콘이 내년에, 그러니까 2020년이 되면 TSMC의 가장 큰 고객이 될 것이라는 분석 기사였습니다. 현재는 가장 큰 고객이 애플인데 이게 하이실리콘으로 바뀔 것이라는 기사였습니다. TSMC가 애플의 A칩을 다 만들고 있죠. 여담으로 오늘 애플의 아이폰 11이 발표됐는데요, 반응이 좀 썰렁했습니다. 5G 시대에 LTE 신제품을 내놨다는 평가가 많았죠. 가격도 그간 애플의 신모델 중에서는 가장 쌌습니다. $699가 최저가였는데요. 애플이 얼마나 고전하고 있는지를 드러냈다는 호평이 많았습니다. 그런 배경을 잘하게 깔고 디지타임스 기사를 다시 보면 하이실리콘이 애플을 제치고 내년에 TSMC의 최대 고객이 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하이실리콘이 TSMC 제일 큰 고객이 된다는 의미는요, 하웨이의 스마트폰이 매우 잘 팔린다는 가정이 통해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미중 무역 분쟁으로 하웨이는 지금 구글의 안드로이드 OS가 탑재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메이트 30도 구글의 OS 없이 출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유튜브도 이용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메이트 30을 얼마나 살지 의문이라는 전망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요, 디지타임스의 기사는 미중 무역 분쟁이 해결된다는, 그러니까 소프트 랜딩 한다는 가정 하에서 나온 전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하웨이가 그 정도로 성장하기에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지금 무역 분쟁 상황이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우호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어찌됐든 디지타임스 기사에서 보듯 우리가 중국의 반도체 설계 실력은 인정할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5G 통합식 설계에 성공한 것에서 드러났듯이 말이죠. 실제 중국은 반도체를 설계 중심으로 키워왔습니다. 후발주자의 전략상 대규모 설비 투자가 전제돼야 되는 메모리 제조부터 키울 수는 없기 때문이었죠. 그런 맥락에서 봐도 중국의 반도체 설계 역량은 뛰어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올 1분기 현재 팹리스 순위를 보면 그 전세계 팹리스 순위를 보면 브로드컴이 1위고 퀄컴이 2등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3등, 미디어텍이 4등, AMD가 5등인데요. 아시아에서는 4위인 미디어텍이 1등입니다. 대만의 미디어텍이 아시아에서 1등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대만의 디지타임스에 보면 하이실리콘이 조만간 미디어텍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팹리스 업체 중에 지금 1위인 미디어텍을 뛰어넘고 조만간 하이실리콘이 1위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장황히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하이실리콘의 설계 실력이 괜찮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일단 그럼 하이실리콘의 설계 실력이 괜찮다는 배경을 깔고 메이트 30에 들어갈 통합칩이 어떨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실 가장 큰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 5월이었죠. 영국의 반도체 설계 자산업체인 암이 하웨이와 거래 단절을 하겠다고 선언했던 일이었습니다. 당시 5월 방송에서도 제가 이대로 암의 제재가 계속되게 되면 하웨이 스마트폰 사업부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요, 반도체 설계업체, 그러니까 팹리스 업체들은 암의 설계 자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하는 정도가 아니고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설계 자산, 이 IP의 90%가 암의 것입니다. 10개 중에 9개가 암의 자산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암의 자산을 활용해야 설계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용료를 지불하고 특허를 내겠죠. 특허료를 내고 암에 주고 암의 설계 자산을 가져와서 설계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연장선에서 보면요, 암의 설계 자산을 못 쓴다는 얘기는 설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그 하웨이 스마트폰 사업이 망할 수밖에 없다, 이대로 가서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이실리콘이 5G 통합칩을 내놨다고 발표했고, 이 칩이 삼성이나 퀄컴보다 낫다고 한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알면요, 사실은 이 하웨이의 그 호언장담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웨이가 삼성, 퀄컴보다 5G 통합칩, 더 뛰어난 그 통합칩을 내놓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암에 제재가 없어도 선도업체들을 뛰어넘기가 힘들 텐데, 후발업체가. 그런데 암이 지금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놓은 제품이 삼성, 퀄컴의 통합칩보다 나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으니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도 유의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암이 그때 그 5월에 설계 자산을 하웨이와 거래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하웨이와 거래를 끊겠다는 건지 확실히 밝힌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쓰고 있던 암의 설계 자산을 완전히 하웨이가 못 쓰도록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5월 이후 업그레이드 될 새로운 자산만 못 쓰게 할 것인지 확실하게 오픈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해보면요, 지금 여기서 하웨이라는 건 하이실리콘을 뜻합니다. 하웨이 자회사니까. 하이실리콘이 사용 중인 설계 자산의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사용을 허용해주고 다음 계약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건지도 제대로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재의 수위 자체가 오리무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암이 하웨이에 대한 거래 제재에 동참하기로 했지만 어떤 형태로 하겠다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건지 안개투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암은 사실 영국 업체인데요, 미국 트럼프가 동맹국들에 대해서 이 하웨이에 대한 제재에 동참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결국 영국 암도 손을 들고 여기에 동참한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이후에 암도 미국 쪽에다 계속 그 로비를 했죠. 우리는 좀 빼달라. 왜 우리가 지금 통합칩 같은 경우는
통신 장비와 달리 백도어가 설치되지도 않는데 왜 이런 제재에 우리까지 동참해야 되느냐는 식으로 계속 트럼프에게 반대 의견을 내왔던 것이 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월 당시에 그 제재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을 당시부터 이 암이 어느 정도 그 제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불분명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5G 통합칩이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사람들이 그 실제 제품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는 지금 판단 자체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제품이 나올지에 대해서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하이실리콘이 설계한 5G 통합칩에서 ARM의 설계 자산이 최신 버전이 아니라 기존 버전이 사용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ARM의 그 브랜드가 코텍스인데요. 코텍스 A77 대신에 A76을 쓴 것 같다는 조선일보 보도가 나왔죠. 이 기사가 사실이라고 가정하면 ARM이 기존 설계 자산을 아예 못 쓰게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설계 자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 건 아니라는 얘기죠. 업그레이드 버전에 대해서 못 쓰게 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하이실리콘이 이번에 5G 통합칩을 설계하면서 ARM의 제재 때문에 ARM의 최신 설계 자산을 못 쓰고 일정 부분 이전 버전을 썼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G 통합칩이 들어간 메이트 30 스마트폰도 역시 성능이 아주 뛰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ARM 제재가 있어 왔고 ARM이 칩 설계에 있어서 절대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업체라는 점에서 일리 있는 전망일 수 있습니다. 다만 ARM의 제재 내용에 대한 확실한 정보가 없고 미래에도 앞으로 ARM의 제재가 계속될지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스마트폰 출시되기 전까지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한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어찌됐든 현재로서는 하웨이의 메이트 30이 나오고 성능 테스트를 통해서 기존 폰 대비해서 속도와 배터리 사용 시간 등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폰을 검증해 봐야 진짜 중국의 설계 실력도 검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 하웨이의 공언대로 칩의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판정된다면 ARM의 제재가 생각보다 약했을 수 있고 하웨이가 ARM의 제재를 피해서 설계를 했을 만큼 설계 역량이 최선두권까지 이미 진입했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에 나온 이후 검증해보니 그 반대라면, 그러니까 스마트폰 기능이 별로였다고 판정이 되면 하웨이가 유럽 시장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조바심 때문에 이번 이파 행사에서 5G 통합칩에 대한 가대 홍보에 나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트럼프가 하웨이 제재를 어떤 식으로 끌고 갈지 하는 점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ARM의 설계 자산, 거래 제재, 그 다음에 구글의 안드로이드 탑재 금지 등의 조치는 하웨이의 스마트폰 사업에는 치명타에 가까운 조치들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런 제재 때문에 미국의 구글, 손정희가 최대 주주로 있는 영국의 ARM의 실적도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ARM의 실적에도 구글의 실적에도 부담이란 얘기죠. 트럼프로서는 재선 가더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중국과 너무 심하게 격하게 무역 분쟁에 계속 나설 경우 경제에 무리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중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들어오는 소비재에도 지금 관세가 붙기 시작하면서 미국 현지 소비자가 느끼는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 실적에도 지금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트럼프가 어떤 정책 결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하웨이 스마트폰도 이 트럼프의 정책 결정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계속 이런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트럼프가 왔다 갔다 정책 결정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 만큼 하웨이 스마트폰 사업도 부침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삼성은 이런 상황을 잘 활용해야 시장 점유율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